안녕하세요. 얼큰입니다. 자, 지난주에 한 것을 잠깐 복습해보면, 어디 봅시다. 우리가 이런 URL을 리퀘스트를 한번 딱 날리면 리스폰스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자, 방금처럼 리퀘스트, 웹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 날립니다.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게 맨 먼저 받게 되겠죠? 이게 어디 있었어요? 예. 자바 기본적으로 서블릿에, 그러니까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의 기본인 web.xml 환경 파일에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녀석만 모든 패스에 동작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한 곳이 있었죠. 바로 웹 INF 밑에 web.xml을 타서 이 디스패처 서블릿을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 요청을 받아서 그러면 요청을 받았으니까 실행해야 대한 클래스를 찾아야 되겠죠. 걔가 뭐라고요? 핸들러 매핑. 자, 핸들러 매핑을 찾고요. 그 핸들러 매핑이면 실행돼야 되는 클래스는 찾았어. 그러면 이 클래스 내에 있는 특정 메소드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메소드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떤 메소드를 수행해야 되는 거 정의하는 것이 바로 핸들러 어댑터고요. 왜 땡땡거리냐? 자, 어떤 메소드를 수행해야 되는 걸 정의하는 게 바로 핸들러 어댑터고요. 그 메소드가 바로 수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게 컨트롤러다. 그 컨트롤러 안에서 실제 비즈니스 로직,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인프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 정보를 갖고 오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이제 컨트롤러에 담았다. 그리고 그 유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와서 잘 유저랑 오브젝트에 잘 담아서 화면에 뿌려지기 위해서 화면에 뿌려지기 위한 뷰를 어떻게 찾지? 우리의 뷰는 웹 INF 밑에 뷰주 밑에 user.jsp라는 리소스가 우리 뷰란 말이죠. 걔랑 연결하기 위해서 뷰 리졸버라고 하는 녀석이 걔랑 연결을 해줬어요.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였고, 그래서 user.jsp랑 연결을 해서 user.jsp한테 컨트롤러가 잘 담겨진 유저란 데이터를 user.jsp가 받았고, 얘를 잘 user.jsp 안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잘 표현을 했더니 방금과 같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것들을 또 봤냐 하면 여기에서 핸들러 매핑과 핸들러 어댑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실습을 했습니다. 핸들러 매핑에서 빅네임 URL 핸들러 매핑과 어노테이션 기반 리퀘스트 메소드 핸들러 매핑이 디폴트라고 했고, 리퀘스트 메소드 핸들러 매핑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것만 쓸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위에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핸들러 어댑터도 살펴봤죠. 예. 심플 서블릿 핸들러 어댑터, 서블릿 그대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고, HTTP 리퀘스트 핸들러 어댑터, 심플 컨트롤러 핸들러 어댑터, 그 핸들 모델 앤 뷰를 리턴하는 것, 얘랑의 차이는 얘는 모델 앤 뷰를 리턴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노테이션 기반에 가장 많이 쓰는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어댑터를 우리는 주로 사용할 거다라고 여기까지 해서 실습을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어댑터까지 했으니까 뷰 리졸버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우리 JSP 파일, user.jsp 파일의 리소스를 연결해주는 뷰 리졸버는 바로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뷰 리졸버들이 있는데 타임리프 뷰 리졸버, 벨로시티 뷰 리졸버, 프리마커 뷰 리졸버 같은 경우에는 타임리프라고 하는 템플릿 엔진이 있어요. 오픈소스로 벨로시티라고 하는 템플릿 엔진이 있고 프리마커라고 하는 템플릿 엔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뷰 리졸버들이 있는데 얘는 각 JSP처럼 템플릿을 표현하는 엔진에 적합하게 해석을 해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소스 번들 뷰 리졸버는 우리가 뷰라고 하는 것, 즉 지금은 이제 리소스.jsp 뷰와 뭘 연결을 했어요. 컨트롤러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 뷰와 그 컨트롤러는 특정 URL 패스에 대한 연결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 리소스 번들 뷰 리졸버라고 하는 거는 뷰와 수행되는 컨트롤러 간의 매핑, URL 정보들을 정의를 해줄 거잖아요. 그쵸? 리소스 번들 뷰 리졸버는 이 뷰와 연결해주는, 해석해주는 정보를 프로퍼티 파일에 담는 거를 리소스 번들 뷰 리졸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XML 뷰 리졸버는 뷰와 연결해주는 컨트롤러 매핑을 XML 데이터를 XML 안에 정의를 하는 게 XML 뷰 리졸버예요. 어디에다 정의하느냐에 따라 뭐 프로퍼티에 정의를 한 건 리소스 번들 뷰 리졸버고 XML 정의한 건 XML 뷰 리졸버인데 두 개 다 별로 많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 활용이 되는 뷰 리졸버입니다.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뷰 리졸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어떤 요청이 왔을 때 네고를 해요. 협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은 JSP라고 하는 뷰를 연결을 해줬잖아요.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뷰는 리소스를 연결해준 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쓰는 API에서 많이 쓰는 JSON 데이터 또 XML 데이터도 JSON 뷰, XML 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요청이 왔을 때 이 녀석을 특정 JSP 인터 리소스 뷰 리졸버라는 걸 통해서 특정 리소스에 연결을 해줄 거냐 아니면 그냥 XML 뷰로 연결을 해줄 거냐 JSON 데이터로 연결해주는 그런 뷰로 연결을 해줄 거냐 라고 하는 거를 협상을 통해서 어떨 땐 이 녀석, 어떨 땐 JSON, 어떨 땐 XML, 어떨 땐 리소스. 자, 이거를 판단해주는 뷰 리졸버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실습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실습하기 위해서는 XML과 JSON을 표현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요.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할 겁니다. 하나는 오브젝트를 JSON 데이터로 매핑해주는 녀석과 하나는 오브젝트를 XML로 매핑해주는 녀석으로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꼽으면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 그래들 가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컨텐트 네고시에이션 뷰 리졸버를 한번 꼽아볼 건데요. 여전히 우리가 스프링을 정의하는, 스프링의 빈을 정의하는 디스패치 서블릿.xml에서 빈을 정의해서 수행을 해볼 겁니다. 빈인데요. 클래스는 컨텐트 네고시에이션 뷰 리졸버 이 녀석을 하나 꼽을 거고요. 이 녀석은 프로퍼티가 있는데 첫 번째 프로퍼티로는 뭘 꼽을 거냐 하면 이제 협상을 위해서 필요한 일단 컨텐트 네고시에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협상을 위해서 필요한 녀석을 하나 꼽을 거예요. 예, 얘를 하나 꼽을 건데 얘는
빈으로 되어 있고요. 이 녀석을 위해서 컨텐트 네고시에이션 매니저 팩토리 빈이라고 하는 녀석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어떤 프로퍼티를 설정을 할 거냐면요. 프로퍼티 미디어 타입스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설정을 할 건데요. 얘는 여러 개의 프로퍼티 중에서 JS라고 하는 포맷으로, 즉 여기에서는 지금 확장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저라고 하는 부분만 그대로 URL 콜을 했죠. 근데 JS라는 확장을 가진 애는 어플리케이션 JSON이라고 하는 미디어 타입, 리퀘스트나 리스폰스 헤더에서는 컨텐트 타입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하나 꼽을 거고요. 설정을 할 거고요. 하나 더. 자, X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이 녀석은 어플리케이션 XML이라고 하는 그런 컨텐트 타입을 통해서 XML로 보여주는 부분을 꼽을 겁니다. 자, 이 미디어 타입에 정의된 녀석은 뭐냐면 컨텐츠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네고해야 되죠. 그쵸? 협상을 해야 됩니다. 확장자가 .js라고 나온 녀석은 나는 어플리케이션 JSON, 즉 JSON 데이터에 대한 컨텐트 타입을 반환하길 원하는 요청으로 이해할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x라고 확장자를 가진 녀석은 어플리케이션 /xml이라고 하는 컨텐트 타입을 리턴해줘야 되는 녀석으로 나는 해석할 거야 라고 여기 안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컨텐트 타입, 이 미디어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고 어떤 뷰를 내가 제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컨텐트 네고시에이션 뷰 리졸버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뷰를 제공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뷰 후보들을 여기에 하나 꼽을 건데요. 그거는 바로 빈 프로퍼티의 디폴트 뷰를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이 안에서는 리스트로 두 개의 빈을 꼽을 건데요. 하나는 클래스 뷰 중에서 잭슨 맵핑 잭슨 제이슨 뷰라고 하는 거를 하나 꼽을 거고요. 이 뷰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잭슨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제이슨 데이터 형식으로 제이슨 데이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뷰입니다. 이 뷰를 꼽게 되면 방금 저희가 지금 라이브러리를 추가했던 그 라이브러리를 찾게 되고 얘가 이제 오브젝트가 바로 제이슨 데이터로 매핑이 돼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또 뷰를 하나 꼽을 건데요. 뷰 중에 하나는 또 매핑 잭슨 to XML 뷰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꼽을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위에는 JSON이라면 얘는 XML로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XML 변환하는 녀석을 연결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디폴트 뷰를 이 뷰를 활용할 거야 라고 해서 뷰를 정리를 해주면 요런 JSON 형태의 요청이 오면 뭐예요? JSON 뷰로 연결해주고 XML 형식 요청이 오면 뭐예요? XML 뷰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기타 이런 형식이 아닌 일반적인 URL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녀석을 꼽아줄 거냐? 이 녀석, 즉 리졸버라고 하는 녀석을 꼽아줄 건데요. 뷰 리졸버들을 여러 개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이렇게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를 하나 꼽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 HTML 플레인 텍스트 같은 요청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뷰 리졸버가 수행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뷰 리졸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요청이 오느냐에 따라서 제이슨 데이터 줘라고 하는 요청이 오면 뷰를 제이슨으로 연결해주고 XML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오면 뷰를 XML로 연결해주고 나는 그냥 텍스트 HTML 데이터가 필요해요 라고 연결이 오면 리졸버 안에 꼽아져 있는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를 연결을 해서 보내주는, 즉 어떤 요청에 따라 어떤 뷰와 연결해 주는 형식으로 협상을 해주는 그런 리졸버입니다. 이게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뷰 리졸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 얘를 통째로 한번 스타트를 해보면 지금 스타트가 되어 있죠? 빌드를 한번 더 하고 통째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디플로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이 오면 헬로 헐크 우리가 보는 요청 그대로 해석을 했죠. 근데 여기에다가 나는 JS가 JSON 파일 필요에 우리가 JS라고 정의를 했죠. 하게 되면 좀 깔끔하게 보는 형식으로 플러그인 한번 써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js 리퀘스트 자체의 판단이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주세요 라고 요청이 오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매핑 텍스트 JSON 뷰를 통해서 JSON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우리가 .x라고 했죠? XML 데이터 보여주세요 라고 여기 정의를 해주면 매핑 잭슨 to XML 뷰라고 하는 것과 협상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확정자가 없으면 바로 여기에 있는 internal resource view resolver에 의해서 user.jsp 파일까지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 그냥 확장자를 .json이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JSON 파일이 나올 거고요. .xml이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XML이 나올 겁니다. 이건 여기에 정의 안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서버에서 확장자별로 어떤 컨텐츠 타입인지를 정의한 것이 있어요. 탐캣이라고 하는 우리가 서버를 썼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확장자가 .json이나 .xml로 들어오는 녀석은 리퀘스트 자체를 컨텐츠 타입 리퀘스트의 컨텐츠 타입 자체를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JSON .json인 경우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xml인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XML이라고 하는 컨텐츠 타입으로 요청이 왔다고 판단을 해서 거의 관련된 리스폰스를 그대로 정확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뷰 리졸버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조금 더 하고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어디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뷰 리졸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났는데, 좀 특이한 뷰 리졸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핸들러 익셉션 리졸버고요. 멀티파트 리졸버입니다. 핸들러 익셉션 리졸버부터 먼저 볼 건데요. 얘는 우리가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이 오류가 났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UI를 보여주면 실 서비스에서는 별로 안 되겠지. 이거는 톰캣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UI이기 때문에 좀 잘 정의된 UI가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익셉션이 떨어졌을 때 어떤 뷰로 연결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 걸 정의한 게 바로 핸들러 익셉션 리졸버입니다. 요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유저라는 걸 하나 카피해서 에러라고 하는 JSP를 한번 받아볼게요. 얘는 에러인데 에러의 내용은 메시지를 하나 뿌려보는 걸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E라는 이름의 오브젝트의 안에 메시지를 뿌린다 라는 걸로 일단 error.jsp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exception을 한번 일부러 발생을 한번 시켜봅시다. 네. 뭐 리턴 값은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니까 일단 exception 얘는 리퀘스트 매핑에 exception이 들어오면 이 컨트롤러를 타겟 이 메소드를 타겟 일단 만들어주고 얘는 그냥 아무거나 리턴합니다. runtime exception으로 메시지를 뭐 어이쿠 뭐 이렇게 뱉어볼게요. 자, 이렇게 뱉었으면은 이 exception이 떨어졌죠? 오류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이 오류를 그냥 내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야? 이거 분류만 해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바뀌는 부분은 핫스와이핑이 잘 안 돼서 리디플로이를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exception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보기 안 좋은 이런 메시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자들은 이거 보면 되게 좋겠죠. 뭐 메시지 이쿠 라고 하고 어느 라인에 있는 것처럼. 근데 사용자는 이 화면을 보면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자, public model and view로 리턴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error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여기에선 exception 하나 받아냅니다. 파라미터로. 그리고 exception 핸들러로 요청을 하고요. 여기에는 어떤 오류가 나면 모든 오류, exception 클래스가 발생을 하면 인류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자, exception 핸들러 어노테이션을 쓴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에러가 수행이 되고 요걸 해석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exception이 떨어질 때 이쪽의 메소드를 통해 타게끔 핸들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핸들러 exception 리졸버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졸버는 뷰랑 연결해주는 리졸버라기보다는 exception을 해석을 해서 어떤 메소드로 태우는 역할을 해주는 리졸버예요. 멀티파트 리졸버도 그 뷰랑 연결해주는 리졸버 아니거든요. 요걸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exception이 떨어지게 되면 얘를 해석해서 어떤 메소드로 태울 거냐라고 하는 리졸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정 exception이 나가겠죠. 그러면 모델 뷰를 하나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는 지금 에러라고 하는 모델 그 뷰 네임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까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를 통해서 error.jsf를 tel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add 오브젝트로 아까 2라는 값을 받았죠? 이거를 exception 그대로 넘겨볼게요. 이 안에는 뭐냐면 아까처럼 getMessage, 이 오브젝트 안에는 exception 오브젝트 안에는 메시지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return 모델인 뷰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시 리스타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배포 완료됐고요. 이랬을 때 오류가 탄생을 하게 되면 오류가 탄생을 하게 되면 모든 익셉션 얘가 받도록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 컨트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익셉션은 이 컨트롤 안에 발생한 익셉션들만 받게 됩니다. 자, 익셉션 핸들러가 모든 익셉션을 여기에 받게 되고, 그리고 받은 익셉션은 뭐예요? 에러라고 하는 뷰 네임으로 리턴을 했죠. 그러면 리졸버가 어떻게 돼요? 에러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뷰 리졸버를 통해서 얘는 text.html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타게 되고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를 타게 되고 얘는 뷰즈 밑에 뷰 네임이 에러인 JSP를 타겠죠. 이 JSP 타서 이 2점 메시지를 보내줬으니 바로 우리가 리턴된 에러, 어이쿠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저 아까 잠깐 익셉션을 떨어졌던 막 이런 거 에러가 났죠? 자, 이랬을 때는 그 2.get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메시지를 방금과 같이 모든 익셉션에 대한 거를 사용자 정의한 UI에 받아낼 수 있는 구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Exception Handler Resolver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실습 부탁드립니다.